안녕하세요. 저는 13년 동안 불가리아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김영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행자들이 유튜브에 불가리아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려 놓았는데요. 영상을 아주 잘 찍었고 불가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가리아에 조금 더 오래 산 사람으로 여행자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불가리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가리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8년 전이었어요. 공산권 때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련된 건물과 큰 규모의 몰과 잘 포장된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불가리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10월 초였어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한밤중이었어요. 저는 여름 옷에 긴 티를 입은 옷차림이었는데 갑자기 추위가 느껴졌어요. 그 차가운 밤 공기를 접한 그때 저는 한국보다 훨씬 추운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살고 보니 경기도, 강원도 날씨와 비슷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불가리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서점에서 책을 찾아봤는데 별로 없었어요. 동유럽의 역사를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동유럽사 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는데 조금 읽다가 어려워서 책을 덮고 그대로 불가리아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착을 하면서 저는 길을 먼저 익히기로 했어요. 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늘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앱이 있어서 어떤 나라라도 갈 수 있고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멋진 카페에서 또 차 한잔 할 수 있고 이제는 길을 찾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종이로 된 지도 한 장, 그 한 장이 필수였습니다. 소피아는 수도지만 인구가 적은 작은 도시였어요. 재밌는 것은 소피아 지도에 그 길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 트램, 전기버스, 번호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잘 보고 있으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지도를 보면서 길을 익히고 버스 노선을 익혔어요. 18년 전만 해도 한인들에게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정착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했답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병원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애들 학교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이런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자분들끼리 다닐 때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녔죠. 갈 때는 좀 긴장을 해요. 우리가 버스를 제대로 탔을까? 정확히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걸까?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는지 이런 염려를 하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일이 잘 처리되면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아요. 집에 갈 때는 여유가 좀 생겨요.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서 저희들은 지도를 보면서 가고 싶은 거리를 구경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이런 일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지도를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길 이름. 바로 길 이름입니다. 길 이름이 아주 길거든요. 얼마만큼 기냐고요? 그것은 사람 이름만큼. 자, 길 이름이 거의 모두 사람 이름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지도에 길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두고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걸까? 몇 세기 사람들일까? 구체적으로 무슨 업적을 남겼을까? 왕의 이름들도 있을까? 몇 세기부터 몇 세기까지의 사람들이 등장할까? 이런 의문과 호기심이 들면서 그때부터 길 이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고 불가리아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길 이름이 궁금해서 이 길 어디에 길 이름이 적혀 있나 두리번거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길 이름은 처음으로 불가리아 국가를 세운 왕의 이름이었어요. 한 아스파루후. 그 길 이름이 한 아스파루후였어요. 저는 그 길 위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 땅에서 어떻게 불가리아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길 위에서 역사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가리아 역사 공부는 시작이 되었고 지도의 모든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불가리아 역사 현장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지도를 보는데 지도에 표시된 이 사람들이 시대순으로 줄줄이 일어나서 저에게 입체적으로 확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지도를 보면서 지도 속에 숨쉬고 있는 불가리아 역사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 기회에 미루고 있었던 먼지가 쌓인 그 이야기 보따리를 이제 풀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어놓은 제 인생 버킷리스트를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유튜버 되기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불가리아 국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생각이 날 때마다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그 호기심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를 풀어가면서 불가리아어가 제가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했다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만 외딴 섬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끼리 전쟁도 많이 하고 서로서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일본도 보이고 또 중국도 보여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많은 전쟁과 교류가 끊임없이 있었고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유럽의 한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주변에 이웃 나라의 역사가 보입니다. 저도 학생 때 역사를 어려워했어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대가 뒤죽박죽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역사와 문화도 미리 알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지식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역사 전체의 맥을 이해하고 또 그 틀을 만드는 것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만 그 역사의 맥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나라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가리아에 살면서 불가리아의 역사를 관심을 가지다 보니 동유럽의 역사도 보였고요. 서유럽의 역사도 보였어요. 또한 불가리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당연히 국경을 접한 나라들, 터키, 그리스,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이들도 보이고요. 또 이 나라를 지배했던 강대국,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헬라 제국, 오스만 제국도 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지도 속의 길 이름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도가 정말 재미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면 지도에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역사가 아주 쉽게 재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지도를 봐야 하는데 불가리아의 지도를 보기 전에 먼저 세계 지도를 보고 쉽게 그리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에 친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어만 알면 누구라도 1분 만에 세계 지도를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지도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자, 구독은 단 한 번, 좋아요는 영상마다 눌러주세요. 영상마다 좋아요 누르시면 감성지수가 업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